자, 우리가 그 굴절력 행렬을 처음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할 때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바로 모든 구면을 갖고 있는 것들은 평면으로 만들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실제로 그렇게 우리 측정을 분석을 하고 안광학 기기에도 그렇게 그러한 그 수학적인 툴을 갖고 실제로 그 안광학 기기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렇지? 그래서 지금부터 할 내용들은 바로 아까 프리즘 벡터를 통해서도 우리가 실제로 렌즈를 통해서 또는 각막으로 들어오는 빛이 어느 위치에 어떠한 굴절력을 갖고 굴절을 하는 것이냐를 분석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벡터를 이용해서 할 수 있고요. 행렬이라고 하는 걸 갖고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행렬. 행렬을 이용하게 되면 이거는 이제 X 좌표, Y 좌표가 딱 정해지겠지. 임의의 방향에 들어왔을 때 망막도 이렇게 모는 종이로 쭉 이렇게 격자를 해놨을 때 어느 위치, 즉 X, Y로 들어온 빛이 망막에 도달하는 위치가 X 프라임, Y 프라임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이 얘기는 벡터든지 아니면 행렬이든지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단지 표현 방법이 다른 거야. 결국은 목적은 이 구면을 만났을 때 망막의 어느 위치에 빛이 상이 맺히느냐를 분석을 하고자 하는 게 바로 벡터하고 행렬이 된다라고 하는 것만 기억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굴절력 행렬인 경우에 대해서는 우리가 안경광학에서는 항상 2x2 매트릭스만 사용을 한다. 즉 이행, 이열, 행렬만 다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겠죠? 수학에서는 뭐 3행, 뭐 4열, 3행, 2열, 3행, 1열 여러 가지 행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마치 엑셀에 우리 그 행과 열을 이렇게 표로 만들었을 때 각 칸마다 그 좌표가 있는 것처럼 그렇죠? 자, 그렇지만 그 안경광학에서는 실제로 망막이 실제로 망막은 평면은 아니죠. 여기 약간 구부러져 있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그냥 평면으로 본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그 평면상의 X, Y의 위치를 결정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벡터든지 행렬이든지를 이렇게 다루는 것이다 하는 것이지. 자, 그래서 XY 평면이기 때문에 이행, 이열만 갖고 얘기를 하면 된다는 것이고, 또 우리가 C 렌즈가 있지요. 우리가 그 난시를 교정을 할 때 C 렌즈가 있겠죠. 자, 그 학에서는 우리가 강주경선이라고 하는 것하고 약주경선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강주경선하고 약주경선에 대한 이 정의도 해줘야지 이 행렬로 이렇게 분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주경선, 강주경선하고 약주경선을 결정을 해줘야 되겠고요. 어디에다가? 행렬에다가. 우리가 다루는 굴절력 행렬에다가 표시를 해줘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각 주경선이 방향각을 정해줘야 되겠지. 방향각을 정해줘야 되겠습니다. 즉 강주경선, 보통 이제 강주경선을 갖고 이제 처방을 하니까 우리가, 그죠? 강주경선이 어느 쪽 방향으로, 즉 난시 쪽 교정할 때 뭐 항상 0도, 90도, 180도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0도, 뭐, 여러분들 혹시 난시가 있다면, 뭐, 20도도 있을 것이고, 30도도 있을 것이고, 뭐, 15도도 있을 것이고, 5도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주경선의, 방향각도 정의를 해줘야지, 우리가 처방할 수가 있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특별히, 이렇게 이런 내용들을 포함한 이 행렬을 우리가 특별히 요 행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굴절력 행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굴절력 행렬, 리플렉티브, 굴절, 이게 파워라고 하는 게 그 힘이죠. 굴절력이죠. 리플렉티브 파워라고 하는 게 굴절력. 지금 디옵터 있잖아요, 디옵터, 그죠? 우리 처방을 했을 때 몇 디옵터,
D옵터이고 이거에 대한 매트릭스라고 해서 굴절력 행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굴절력 행렬이라고 얘기를 하면 뭐 한국에서 굴절력 행렬하고 그 외국에서 굴절력 행렬이라고 하면 그 리프렉티브 파워 매트릭스라고 하는 것은 2x2이고 여기서 나타내는 각도는 다 강주경선의 그 방향각이다라고 하는 걸 다 알고 있다는 거지. 이것도 그냥 약속인 거예요. 통상적으로 그렇게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우리 안경광학 전공에서만 사용하는 그 행렬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기호로는 어떻게 표시하느냐? 기호로는 어떻게 표시하느냐면 우리 행렬을 이렇게 표시합니다. 행렬을 이렇게 괄호로 표시하고요. 여기다가 특별히 우리가 디옵터라고 하는 행렬이기 때문에 D라고 하는 걸 표시한다는 거지. 이렇게 괄호로 하고 D라고 하는 게 바로 굴절력, 이렇게 나타내면 굴절력 행렬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지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렇지? 자, 그리고 이 굴절력 행렬은 이렇게 표시한다고 그랬죠. 이렇게 표시하고 S하고 C로 표현되겠지. 자, S는 우리 구면 렌즈를 말합니다. 구면 렌즈를 말하고요. C는 원주 렌즈를 말합니다. 즉, 근시나 원시가 있거나 그러면 S 값만 나타낼 수 있겠지요. 그렇죠? S 값만 그 처방전에 나오겠고, 그 처방전에 의한 그 굴절력 행렬도 표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만약에 난시까지 있다 그러면, 분명히 난시를 교정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토릭 렌즈, 즉, 원주 렌즈를 사용을 합니다. 원주 렌즈를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굴절력 행렬은 DSC, 즉, S하고 C가 포함되어 있는 형태로 일반화시켜서 표시를 하면 되겠지요. 그죠? 그리고 만약에 난시가 없다면 C 값이 다 제로가 되면 되니까. 맞죠? 자, 이거는 어떻게 정의가 되느냐? 이거는 이제 정의한다라고 하는 뜻이지. 수학적 기호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거는 equal. 다 알고 있는 얘기가 될 것 같아요. equal은, 좌측하고 우측이 같다라고 하는 것이고, 요 세 개는 define이라고 해서 정의한다. 라고 하는 거지. 이거는 이렇게 정의한다. 이거는 이렇게, 왼쪽에 있는 건 오른쪽으로 정의한다. 또는, 요렇게 정의된 값은 요거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수학적인 기호입니다. 요 세 개는 정의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겠고요. 자, 2x2 행렬이기 때문에 그 행렬 요소가 4개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dxx를 어떻게 표시하냐면, dxx, 그다음에 dxy, 그다음에 dyx, dyy로 이렇게 표시합니다. 이렇게 표시하고요. 이걸 각 행렬 요소라고 하죠. 그죠? 행렬 요소. xy 행렬 요소, yx 행렬 요소, 그다음에 yy 행렬 요소. 이거는 일행일열의 행렬 요소. 이거는 일행이열의 행렬 요소. 이거는 이행일열의 행렬 요소. 이거는 이행이열의 행렬 요소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이 값은 요거 dxx는 s 플러스 여기서 s는 바로 구면 굴절력입니다. c 사인 제곱 세타로 나타낼 수가 있고요. dxy는 마이너스 c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dyx는 dxy하고 같아. 즉 c 사인 x 아니다.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요. dyy는 s 플러스 c 코사인 제곱 세타로 나타낼 수 있다. 자, 이거는 유도할 수 있습니다. 유도는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우리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재에 유도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의한다라고 하는 걸 유도할 수 있는데 부록 8에 보면 페이지로 496페이지입니다. 부록 8에 보면 요 DSC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온다라고 하는 게 식이 유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게 유도를 한번 하는 거는 뭐 해보면 좋겠지만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DSC 즉 굴절력 행렬은 우리 처방전 있잖아요. 그죠? 처방전.
RX가 S-1.50 디옵터, 콤비네이션 C가 마이너스 0.75 디옵터, 축이 AX가 30도다 라고 했을 때 이러한 처방값을 갖고 있는 안경 렌즈를 굴절력 행렬로 나타냈을 때 여기에 S는 바로 이 값이 되겠고요. 그죠? 이 값이 되겠고 여기서 C는 이 값이 되겠고요. 여기서 세타는 이 값이 될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처방을 해주는 안경 렌즈는 이렇게 처방을 할 것이고 요거를 분석을 할 때 우리가 보통 분해하거나 아까 우리 벡터 프리즘 벡터의 합성하고 분해했잖아요. 그죠? 그때 나타냈을 때 이 굴절력 행렬 각 성분 요소는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즉 DXX는 S 플러스 C 사인 제곱 세타, 그다음에 XY는 이렇게, 그다음에 YY는 이렇게. 이거는 그냥 외우십시오. 자, 외우는 거 어렵지 않아요. 그죠? 간단한 패턴인 거죠. 그죠? XY하고 YX는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XX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제 국가고시 안경사 면허 시험을 볼 때, 굴절력 행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주어지지 않아요. 이렇게 주어지지 않고, 그냥 바로 외워서 써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여러분들 분명히 시험 볼 때도 외우게 될 거니까, 그죠? 공부를 하게 될 거야. 요거는 분명히 외울 수 있어. 즉, D의 XX는 S 플러스 C 사인 제곱 세타. 그 다음에 DXY는 마이너스 C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그 다음에 DYX는 C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요 두 개 같죠? 그리고 DYY는 S 플러스 C 코사인 제곱 세타이다. 라고 하는 그냥 정의야. 물론 식을 유도한 수는 있지만 여기서는 좀 불필요할 것 같아서 우선은 이거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외워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학적 수학에 대한 이 행렬이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느냐 하면 간단한 예만 한 개 들어보자고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보면 예를 들어서 직난시하고 도난시 한번 봅시다. 자, 예를 들어서 자, 직난시죠. 자, 직난시는 어떻게 표시할 수 있나요? 즉 직난시라고 하는 것은 강주경선이, 그죠? 강주경선이 이 위아래로 상하로 되어 있는 걸 말하잖아요, 그죠? 그죠? 그리고 도난시는 강주경선이 이 좌우로 배치되어 있는 경우, 즉 우리 계란 형태 있죠? 이 계란 형태가 이렇게 누워 있으면, 계란이 이렇게 있으면 이게 뭐지? 이게 직난시가 되겠고요, 그죠? 이게 강주경선, 많이 휘어져 있는 부분이 상하로 되어 있는 거, 그죠? 그리고 계란이 이렇게 되어 있어. 이렇게 되어 있다면 어떻게 되나요? 강주경선이 많이 휘어져 있는 부분 이렇게 됐잖아요, 그죠? 이렇게 된 것이니까 요게 강주경선이죠. 강주경선이 0도하고 180, 즉 이렇게 좌우로 되어 있다면 이거는 도난시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자, 그렇다. 그러면 이때 직난시하고 도난시인 경우를 한번 보게 되면, 그지? 직난시인 경우에 대해서 직난시인 경우에 대해서는 교정을 하는, 즉 교정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될까요? 180도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어떤 각막을 측정을 했습니다. 각막을 측정을 했는데 각막의 형태가 이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직난시로 이렇게 되어 있어. 이렇게 많이 휘어져 있는 게 위아래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교정을 해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죠? 이 심하게 휘어져 있는 부분을 풀어줘야 되겠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교정축을 이렇게 풀어주는 이 교정축의 방향을 180도로, 즉 요거하고 수직인 이쪽으로 처방을 해주게 되면 이 직난시가 교정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인 거잖아요, 그죠? 교정축, 즉 이렇게 되어 있을 때는 교정축이 AX는 180이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겠지요, 그죠? 자, 이 얘기는 바로 AX가 180이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겠고요, 그죠? 자, 그래서 직난시를 교정해주는 렌즈에 대한 굴절력 행렬을 한번 나타내 봅시다. 즉, D가 180도라고 하는 것, 즉 직난시를 교정해주는 렌즈에 대한 굴절력 행렬은 이렇게 표시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지? 그러면 세타, 즉 교정축 AX라고, 이게 바로 세타니까, 그지? 이게 세타 값이야, 세타 값이 180도인 경우지, 그죠? 그러면 XX에서 여기서 세타가 180도를 사인 180도는 어떻게 되지? 0도잖아요. 그죠? 그럼 이게 없어지겠지. 그러면 여기 값은 S가 될 것이고, 그죠? 그리고 여기에서 사인 180은 0이기 때문에 그 뒤에 XY라고 하는 게 세타에다가 180을 집어넣어 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치? 그렇죠. 그죠? 이렇게 코사인 180도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이지만 요 사인 180도가 0이기 때문에 0이야. 0. 맞죠? 그리고 YX 값도 0, 제로가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DYY라고 하는 것은 S 값은 그대로 있고 S 플러스 식이 여기서 C 코사인 제곱 세타잖아요. 그죠? 코사인 180도는 아까 얘기했던 마이너스 1인데 마이너스 1의 제곱은 1이죠. 즉 S 플러스 C가 된다.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직난시를 교정하기 위한 안경 렌즈의 굴절력 행렬은 이렇다 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치? 이거는 뭐 굳이 직난시에 대한 그 굴절력 행렬은 S0, S 플러스 C 이렇게 외우는 게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요걸 알게 되면 직난시를 교정하기 위해서 교정축은 180축을 갖고 있는 렌즈이기 때문에 세타에다가 180을 다 집어넣어 보면 제로가 되는 게 있고 1이 되는 게 있으니까 이렇게부터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다는 것이. 자, 그러면 도난시를 한번 해볼까요? 자, 도난시는 두 번째로 인버스 도난시. 자, 도난시의 경우에 대해서의 그 교정축은 어떻게 될까요? 반대겠죠, 그죠? 자, 도난시인 경우에 대해서는 그 계란 형태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죠. 이렇게 되어 즉 강주경선이 상하로 이렇게 좌우로 되어 있으니까 교정을 해주기 위해서는 위 아래로 C 렌즈의 강하게 굴절력 부분을 이쪽 상하로 해줘야 이 수평이 펴지겠죠. 즉 교정축은 AX라고 하는 것은 90도가 이렇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교정축. 교정축이 이렇게 된다는 거지. 자, 그러면 도난시인 경우에 대한 굴절력 행렬은 D가 분명히 교정축이 90도이기 때문에 이 렌즈를 나타낼 수 있겠지. 요거는 바로 AX 여기다 90도를 다 집어넣어 보면 되겠죠. 자, 사인 제곱 90도는 어떻게 되나요? 1이지요. 그죠? 1이기 때문에 S 플러스 C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코사인 90도라고 하는 것은 제로가 되기 때문에 이 항도 없어져. 즉 이렇게 없어지게 되겠죠. 그리고 코사인 항이 90도인 경우가 제로가 되기 때문에 이 뒤에 값은 없어지고 값은 이렇게만 나오겠죠. 그렇지? 그래서 도난시를 교정하기 위한 안경 렌즈의 굴절력 행렬은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다. 그죠? 그리고 이건 도난시. 직난시인 경우에 대해서는
교정을 해주기 위한 렌즈의 굴절력 행렬이라고 하는 것은 교정축이 180도이기 때문에 이러한 값을 갖는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직난시 도나 즉 세타가 90도인 경우 또는 180도인 경우만 얘기를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저도 실제로 난시를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난시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교정축이 5도 축입니다. 그러면 실제로는 이게 1이 되지 않겠지요. 즉 사인 세타가 여기가 5도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고,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뭐 난시를 갖고 있는 중에 15도로 교정이 되어 있다 그러면 여기는 사인 제곱 15도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여기에 대한 값이 다 결정이 되겠지.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굴절력 행렬을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 행렬이라면 그 행렬에 대한 디터미넌트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디터미넌트. 아이고. 디터미넌트 오브 라고 해서 바로 행렬식입니다. 행렬식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즉 굴절력 행렬에 대한 행렬식. 우리가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아마 수학 범위가 각각 다를 것 같아요. 뭐 수학 2를 배우거나 1을 배우거나 이거보다 다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자, 아무튼 이 행렬식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복잡한 그런 내용들은 아니기 때문에 혹시 수학적 개념이 궁금하다면 뭐 간략하게 찾아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한번 찾아보도록 하십시오. 아무튼 행렬식이야. 행렬식인데 표현은 이렇게 표시합니다. 행렬식은 이렇게 표시를 해요. 자, 그러면 행렬식은 뭐냐? 즉 요거는 굴절력 행렬의 행렬식. 자, 행렬이라고 하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dxx 1행 1열, 1행 2열, 2행 1열, 뭐 2행 2열 이렇게 있는 것처럼 그런 행렬 요소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 행렬 요소 4개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행렬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쉽게 표현하겠습니다. 요 4개를 배치한 것이 바로 이제 행렬을 나타내는 거고요. 그치? 그러니까 마치 성분을 얘기하는 것처럼 나타내는 거고, 행렬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 행렬을 요소들 사이의 어떤 공통된 아니면 대표적인 어떤 다른 숫자, 총 4개의 요소, 우리가 굴절력 행렬만 다루고 있기 때문에 4개의 행렬 요소들이 있죠. 그 4개의 행렬 요소들을 대표하는 그 4개의 행렬 요소를 포함하는 또 다른 어떤 값을 말합니다. 그 값을 말한다. 꼭만 우선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거에 대한 수학적인 개념들은 뭐 간략하게 여러분들 조사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정의만 우선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자, 정의만 한번 써보면, 자, 우리가 굴절력 행렬 D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정의했었지. dxx, dxy, dyx, dyy 이렇게 표시했잖아요. 그죠? 요 4개의 각각 행렬 요소들을 아우르는, 포함하는, 어떤 대표하는 그 값을 행렬식이라고 하고요. 그 행렬식의 정의를 어떻게 하냐면 바로 이거다. dxx 곱하기 dyy에다가 마이너스 dxy 곱하기 dyx. 즉 이 말은 이 4개의 행렬 요소를 대표하는 그 숫자 한 개가 있을 겁니다. 그죠? 여기 다 숫자든지 함수로 나타내겠지만, 간략하게 우리 숫자만 다룰 거기 때문에 요 4개의 숫자에 다 영향을 미치는 어떤 한 개의 숫자가 바로
행렬식이다라고 하는 개념으로만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요 네 개를 아우르는 숫자는 어떻게 계산하느냐? 얘하고 1행 1열, 2행 2열 얘를 곱하고 그다음에 2행 1열, 다시 1행 2열, 2행 1열 요 값을 서로 빼주면 된다. 그러면 숫자가 하나가 나오겠죠. 그죠? 요 네 개 요소들을 다 공통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그 대표적인 숫자 하나. 이게 바로 행렬식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죠? 자,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행렬 요소, 아까 요 행렬은 이렇게 나타낼 수 있었잖아요. 그죠? 자, 여러분들 한번 수업으로 한번 읊어보십시오. xx는 s 플러스 c 사인 제곱 세타. 이건 반드시 여러분들 외워야 됩니다. 마이너스 c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그 다음에 마이너스 c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또 s 플러스 c 코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나타낼 수 있었잖아요. 그죠? 이렇게 나타낼 수 있었지. 자, 이걸 갖고 여기다가 대입을 한번 해본다는 것이죠. 그지? dxx는 요거잖아요. 그죠? 요거를 계산해보면 dxx하고 처음에 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y는 어떻게 계산이 되느냐 하면 바로 이거지. 자, 어떻게 이렇게 dxx는 s 플러스 c 사인 제곱 세타 고요. 그죠? 그 다음에 곱하기 s 플러스 c 코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요거는 그죠? 요거는 이거 곱하기 이거니까. 자, 요거 곱하기 요거는 한번 해봅시다. 실제로 s제곱 요 s제곱이고 그다음에 여기하고 요거는 플러스 sc 코사인 제곱 세타 요거하고 요거 그죠? 그리고 요거하고 요거는 sc 사인 제곱 세타가 될 것이고 플러스 요거하고 요거 해보면 c 제곱 사인 제곱 세타 코사인 제곱 세타가 되겠습니다. 맞죠? 자, 이렇게 될 겁니다. 그지? 그냥 그대로 그냥 대입해서 쓴 거지. 그리고 dxy하고 dyx를 한번 곱해봅시다. 즉, 요거하고 요걸 곱하면 요거의 제곱이니까. 그쵸? 마이너스 c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의 제곱이 되겠죠. 요거하고 요걸 곱한 거니까. 그쵸? 자, 그러면 요거하고 요걸 빼보자. 빼보면 결국 요 밑에 쓰십시오. 요 밑에는 요거하고 이거하고 이거는 같지요. 그죠? 이거는 같지. 그죠? 서로 부호만 반대잖아요. 그죠? 부호만 반대기 때문에 이건 없어져. 없어지기 때문에 요거하고 요거만 요 세 개의 항목만 남겠죠. 그죠? 세 개 항목만 남는데 s하고 c가 공통이기 때문에 s제곱 플러스 sc 코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사인 제곱 세타가 된다. 요거는 1이잖아요. 맞죠? 그래서 s제곱 플러스 sc가 된다는 것이지. 그렇죠? 이거나 s 플러스 c이거나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정리를 해보면 굴절력 행렬을 나타내는 우리 그 교정용 안경 렌즈에 대해서 이러한 굴절력 행렬이 있는데 이러한 굴절력 행렬 요 각각의 요소들에 대해서 각각 값이 있죠. 숫자가 다 있을 거잖아요. 그죠? 숫자가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숫자를 대표할 수 있는 공통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숫자는 바로 요 값이 된다. 행렬식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 내용을 알아두면 좋겠다는 거지. 자, 이거는 간단하게 여러분들 굳이 행렬식은 뭐 이 디터미넌트 D라고 읽습니다. 디터미넌트 D라고 하는 것은 뭐 S 괄호 S 플러스 C 이렇게 외워두면 여러분도 아마도 자주 풀 거기 때문에 당연히 자연스럽게 외워질 겁니다. 그래서 곱하기를 자주 이렇게 하다 보면 자주 우리가 외우는 것처럼 다 외워질 거야. 여기서부터 그냥 행렬식의 정의를 간단하게 적용을 하면 이러한 형태로 나타낼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자, 이번 시간에 우리가
배운 내용들에 대한 정리를 간단하게 한번 해보면 가장 중요한 게 굴절력 행렬에 대해서는 이러한 형태를 갖는다. 이러한 형태를 갖는다. 여기서 S라고 하는 것은 우리 처방값의 S, 구명 굴절력을 말하고요. C라고 하는 것은 원주 굴절력, 그 다음에 세타는 교정축의 각 값, 몇 도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 그리고 이 행렬인 경우에 대한 디터미넌트라고 해서 행렬식은 바로 굴절력 행렬의 행렬식은 S 제곱 플러스 SC가 된다. 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 당연히 자연스럽게 외워질 것 같고요. 그 의미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각각의 행렬 요소들을 대표할 수 있는 어떤 또 다른 수라고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어디 쓰이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양한시를 할 때 왼쪽하고 오른쪽에 대해서 굴절력 차가 어떻게 느껴지는지 뭐 그런 거 할 때 있죠. 그거 할 때 그리고 요 행렬식이라고 하는 그 수식을 조금 사용을 하게 될 겁니다. 그렇지? 그래서 행렬식은 또 왜 해야 돼? 라고 얘기를 해보면, 그 굴절력 행렬인데, 각각의 렌즈에 대한 굴절력 행렬인데, 우리 양한시를 다룰 때, 왼쪽하고 오른쪽에 그 밸런스가 맞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두 부분을 처방을 할 때 사용되는 수학적인 이론이 바로 행렬식이다. 라고 하는 것만 이제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양한시의 굴절력 차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들을 실제로는 이거 뭐 수학적으로 계산하는 게 다 필요 없죠. 어떻게 보면 잘 보이시나요? 잘 안 보이시나요? 불편한가요? 불편하지 않나요?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사실은 그렇죠? 그런데 어느 정도 불편한지를 예를 들어 계산을 이렇게 추측해봤을 때 한 1프리즘 디옵터 정도, 1프리즘 너무 크구나. 한 0.2프리즘 디옵터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렇게 밸런스가 맞고 있는 건 안 맞는 건 아니다. 그냥 이게 스스로 노력하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환자들한테 좀 더 신뢰감 있는 그런 처방을 해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 실제로 굴절력 차이, 프리즘 차이가 엄청나게 크니까 실제로 계산해봐도 막 2프리즘, 3프리즘 디옵터 정도 막 차이가 나. 자,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실제로 또 다른 처방을 해줘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그런 여러 가지 우리 처방을 해주기 위한 판단 기준을 우리가 활용을 하기 위해서 이러한 이론적인 내용들을 배우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렬과 행렬식과 관련된 부분들은 이제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프리즘 벡터를 얘기를 할 때는 정리를 한번 해보면 프리즘 벡터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빛이 어떤 구면을 지났을 때 망막의 어느 위치로 이동을 하는데 어떤 식으로 XY 즉 수평 방향으로는 어느 정도의 크기, 그다음에 상하 방향으로는 어느 정도의 크기를 갖고 빛이 굴절하느냐를 분석하는 데 사용되는 게 바로 프리즘 벡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그렇게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똑같이 굴절력 행렬이라고 하는 것도 그 구면의 이 렌즈 또는 각막을 모눈종이처럼 그리고 나서 이 점에서 지났을 때 그 망막의 위치를 이렇게 또 눈금을 했을 때 똑같은 위치는 아닐 테니까 분명히. 그렇죠? 왜냐하면 구면을 만날 때 굴절을 할 거야. 굴절을 할 거기 때문에 또 다른 위치로 이제 이동을 할 겁니다. 그 정도가 어떻게 되는지를 행렬이라고 하는 걸 이용을 한 게 바로 굴절력 행렬이고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방향하고 크기를 나타내는 벡터로 얘기할 때는 그 프리즘 벡터를 사용을 한다. 두 개는 결국 똑같은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된 게 바로 오늘 하게 되는 내용을 정리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이 굴절력 행렬을 갖고 합하고 차를 한번 보겠다는 거지.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잘못 조제 가공을 했어요. 그러면 분명히 딱 이렇게 잘못 조제 가공된 걸 이렇게 끼워서 하면 그 환자는 분명 어지럼증을 느끼겠죠, 그렇죠? 분명히 어지럼증을 느낄 것이야. 그렇지? 그러면 분명히 그걸 다시 검사해서 다시 만들어주면 되긴 되지만 어느 정도 그 차이가 났는지를 실제로 계산해 본다는 거죠. 또 실제로 잘못 조제 가공을 했다 하더라도 실제로 환자가 불편하지 않으면 사실 그걸 사용해도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죠?
그치. 근데 잘못 조제 가공을 했는데, 요 정도 크기는 우리가 우리가 사물 인지하는 시각적인 어떤 기능이 우세해서 그러한 그 프리즘 양 같은 거 다 극복을 할 수 있는구나라고 하는 것들도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실제로 정량적으로 어떤 값을 비교해 보면서, 어지러움을 느끼는 거는, 몇 프리즘 디옵터 정도, 몇 디옵터 이상 정도 되면, 어지러움 좀 느끼는구나. 또는 좌안하고 우안하고 좌안인 경우에 대해서 이 정도 차이가 나면, 교정을 이렇게 좀 해줘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그 값들을, 물론, 이게 이렇게 하면 잘 보이나요? 이렇게 하면 잘 보이나요? 라고 이렇게 문답을 하면서, 문진을 하면서 처방을 해주면 끝이야, 사실은. 그죠? 그런데 이거를 정량적으로 이렇게 계산을 통해서 정량적인 수치적인 값을 갖고 얘기를 한번 해보면 여러분들이 환자들도 이 정도 실제로는 이러한 굴절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정도 처방을 해줬을 때 좀 더 편하니까 이렇게 써서 익숙하게 다니십시오라고 이렇게 생활해도 관계 없을 겁니다. 라고 우리가 정량적으로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런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이 전문적인, 그치? 처방전을 쓰고 그 환자들을 처방을 하고 교정을 해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 방법들을 지금 배우고 있다. 즉 이론적으로 배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뭐 이렇게 행렬도 하고 벡터도 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조금 좀 쉽게 적용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